전국을 자주통일에 열기로 뜻밖에 달고 계신 우리 23기 민주노총 중앙통성대 동지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눠주세요. 저는 금속 경기 지부 대창지회 선전부장을 맡고 있고요. 중통대에서 3중대 1소대장을 맡았습니다. 장종으로 갑니다. 중앙통일선봉대 3중대장을 맡게 됐고요. 금속노조 경기지부 SMG의 노안 3부장을 맡고 있는 문춘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1 안산본부의 사무국장 김현주라고 하고요. 오늘 통선대가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통일선봉대가 무엇인지 우리 통일을 노동자들이 왜 통일운동 활동을 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회의 가장 구조적인 모순들이 우리나라에는 분단이 시작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분단에 근거한 사회 모순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통일 사업들을 해야 된다. 올해가 22년도잖아요.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가 23기가 됐습니다. 올해 23기라고 하셨는데 두 분은 올해 그럼 처음 다녀오시는 건가요? 저는 먼저 안산 지역 통일선봉대를 올해까지 3년째 진행을 했고요. 경기 지역 통선대에서는 2번, 중앙 노동자 통일 선봉대로서는 올해 처음 가게 됐고요. 전 일정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16년도에 우연찮게 중통대 모집을 한다는 걸 보고서 그때가 시작이었는데 17기, 그 다음에 18기, 20기, 이번에 23기까지 이렇게 작년, 재작년은 경기도가 지역 통선대를 구성을 했었어요. 그때 지역 통선대 활동을 한 2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올해 중통대에서 두 분의 역할이 참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3중대, 원래는 2중대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대장님이 저를 오른팔로 삼고 싶어서 3중대로 스카웃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좀 옆에서 힘이 돼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소대장을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소대장이 교육주체더라고요. 이 오신 분들의 수준이나 이 투쟁 경력이 원체 쟁쟁하셔가지고 첫날 지나고 나서부터 이분들한테 내가 과연 교육을 할 수 있겠냐 하는 자괴감에 빠졌지만은 어쨌든 오가는 길에 미군 부대, 국가보안법, 투쟁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준비를 하고 조합원들한테 잘 풀어내고 오른팔로 이제 발탁하셨는데 원래부터 잘 아는 사이셨나요? 아니면 오른팔이 그냥 급해서? 제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3중대장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명단을 이렇게 중대본 명단을 보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 대창기에 잠종호 동지가 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집행부에 얘기해서 일부러 바꾸게 했습니다. 스카웃 맞네요. 스카웃. 스카웃이 스카웃이 맞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시키는 거 다 했어요. 그렇군요. 통선대 하면 제가 뭐 밥도 잘 못 먹고 뭐 잠도 잘 못 자고 투쟁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철의 규율, 피해 동지애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어떠셨는지. 선봉대라고 하면은 가장 앞선 그 조직에서 가장 앞선 그 집단이잖아요. 이 통일에 대한 활동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8박 9일의 일정에 쪼개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뭔가 먹고 자고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다만 과거에 선배 노동자분들이 활동했던 뭐 14박 15일 걸어서 다니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변해서 버스로 거의 대부분 이동하고 잠자리도 요즘에는 수련원 같은 데서도 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먹거리는 여전히 좀 고민해야 될 숙제이긴 합니다. 나름대로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평상시 우리 일상에서 먹던 거와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이 통일 활동을 한다는 그 마음 하나는 모든 것이 다 충분히 보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중대장님이십니다. 중대장님이시네요. 네. 그 미군 기지를 많이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좀 미군 기지는 많이 갔어요. 군산공항. 이 군산공항이 이제 미군 공군기지로서 그렇게 중국을 겨냥한 공군기지로 쓰고 있고, 부산에 있는 팔부두와 그 다음에 해군사령부, 그 다음 평택 컴프리스, 철도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미군의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건지.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미군이 다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군 기지는 항상 철도로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공항, 철도, 그 항구,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우리 필요에 의한 것보다 미군의 필요에 의한, 지난 70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의 전쟁 기지로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지금 준비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한미연합훈련 하는 곳도 한번 갔다 오시고, 뭐 실제로 그 세균전 실험실도 갔다 오셨는데 그 항의하는 행동들을 아주 멋지게 영상으로 만드셨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만 봐도 진짜 가슴이 되게 뜨거워지는데, 이 영상이 지금 포항의 그 조사리 투쟁 영상이잖아요. 네, 거기가 포항 조사리라고 하는데 해수욕장이에요. 해수욕장 옆에 있는 그 야산에 그 관망대에서 실천 활동을 한 거거든요. 포항 조사리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함경도에 있는 원산 앞바다와 거의 유사하게 생긴 그 해수욕장이라고 합니다. 지형이. 그래서 그 작게 502로 보면은 참수 작전, 뭐 선제 공격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한미연합 훈련 할 때. 그런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조사리. 그래서 그곳에서 상륙 훈련들을 계속 하는 거죠. 한미연합군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한미연합훈련이든 이런 모든 북에 대한 행동들을 거의 호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조사리 관망대, 그 관망대도 민간인 지역이에요. 민간인 지역인데 그 군이 임의로 자기들이 콘크리트 쌓아가지고 전망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훈련을 하게 되면 한미연합훈련 관계된 그 장성들이 말로는 별이 한 200개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민간인 지역에서 전쟁터를 연습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와. 그 기습 투쟁이었잖아요. 혹시 딱 여길 간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혹시 연행되나? 은행대 뭐 약간 각오로 올라가셨는지. 저는 처음에 이제 갈 때부터 연행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기대하는 걸 동선대 기대까지는 아니고 이 기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찰들이 계속 따라붙긴 했었어요. 곳곳에 경찰차들이 있고 우리 동선들을 확인을 했었었는데, 근데 설마 여기를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지 따라는 왔지만 경찰차들이 배치가 되지 않아서 저희는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밑에 형사들이 일부 올라왔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중대 동지들이 밑에서 같이 막고 저희는 먼저 올라갔고요. 이번에 전 일정 거의 대부분이 경찰들이 따라다녔어요. 알게 모르고. 거의 대부분 따돌리고 우리 실천 활동 다 했습니다. 그 이번에 성주 사드 기지도 2번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예. 저도 작년에 민주노총 통일위원회랑 같이 사드 가고 그래서 각별한 애정이 좀 있는데, 저는 이번 일정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성주 사드 투쟁 연대 갔었던 것들이 제일 기억에 남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제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식민지인가 아니면 어떤 자주적인 국가인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 것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 놈들 한 놈도 안 보이거든요. 거길 우리나라 경찰들이 지켜주고 있고, 근데 그 미군 기지예요. 우리나라 기지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나라 이게 아무 상관없는, 실제로 가서도 한국노총 노동자들, 학생, 그리고 지역 시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축제 같은 그런 판을 만들었었거든요. 정말 즐거웠고. 우리 문신규 총대생님께서 엄청 뿌듯한 일이 있었다고,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네, 아주 뿌듯하면서도 약간 민망함이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또 SMG에서 소위 중통대 3중대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회에서도 꼭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커피차를 이 공군기지 K55 공군기지 앞에서 2시에 그 뜨거운 땡볕 아래 아이스 커피를 시간도 잘 맞추고. 전 대원 다 돌렸다는 아, 거죠. 시간도 잘 맞추시고. 아, 네. 입꼬리 좀 내리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꼬리가 너무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정말 어깨에 힘들어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정우성이랑 이정재만 받는 줄 알았는데 커피차를. 홍선재도 커피차를 받는군요. 네. 그것도 제가 이렇게 또 저희가 주도해가지고 했다라는 게 이 커피차 보내주신 SJMC의 동지들한테 영상 편지 보내주시나요? 저 잠깐 영상 편지 한번 잠깐 이거 안 하면은 삐질 것 같은데. 예. 일단 저는 이 SGM 지회에서 활동하게 된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SGM이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그 길을 놓지를 않고 갔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에 우리 조합원 동지들,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 모든 동지들이 함께 이렇게 더욱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중통대에 활동할 때 정말 많은 지원, 물심양면으로 해주신 지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다른 통선대들도 각자 열심히 하겠지만 뭐 민주노총 통일선봉대는 특히나 그 투쟁사업장 노동자들과 많이 연대한다고 들었어요. 예. 그 첫날에는 이제 SPC 서울에 있는 우리 동지들하고 연대 투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홍천으로 가서 하이트 진로, 특히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그게 더 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지들도 힘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울산과학대 동지들도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투쟁을 했고 아주 복직을 못 하셨는데 그 동지들이 투쟁에 저희가 결합을 했는데 힘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이 모든 동지들이. 이게 연대의 힘이고 이게 통선대 힘이고 정말 같은 통선대원으로서 정말 뿌듯한 투쟁이었습니다. 그 원래 노동자들이라고 하면 투쟁은 특히 사업장이라고 하면 그 연대 힘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거기서 혹시 너무 감동받았다라는 동지들이나 이례적으로 되게 고마웠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접한 게 있으면 20기 때인가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전국의 그 고속도로나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투쟁한 적이 있거든요. 서울로 모여가지고 그때 중앙통일선봉대 그때도 중통대가 그 투쟁사업장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연대하러 간 적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 중대에 오신 통선대원 중에 한 분이 그때 당시에 투쟁했던 톨게이트 노동자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득값으로 왔다고, 품앗이하러 왔다고. 자기가 그때 톨게이트 투쟁할 때 중통대가 그렇게 연대 투쟁 왔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됐다고. 자기도 뭔가를 이 중통대 활동을 통해서 이 투쟁하는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힘을 줘야 되겠다. 어찌나 그렇게 감동스럽던지. 그 사전 인터뷰 중에 우리 문춘경 중대장님께서 그 홍천 하이트 진로 좀 기억이 많이 남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하이트 진로가 저희 일정에는 없었어요. 원래 군산에 들렀다가 대전 들렀다가 포항 조사리를 갔다가 다시 성주로 오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전날이었을 거예요. 홍천 하이트 진로에 경찰 공권력이 투입된다. 그 투쟁하는 그 동지들이 강물에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행부 회의를 했죠. 다시.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든 가서 업무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집행부 회의 때. 갔더니 그날 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그 홍천의 그 노동자들이 투쟁한 노동자들이 저희들이 이제 우비 입고 집결하는데 같이 비를 맞으면서 천막 밖으로 다 나오시는 거예요. 우비가. 저는 연대의 의미가 진정한 연대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죠. 장정우 동지가 그날의 투쟁을 어떤 시에 비유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게 제 아이디어는 네. 아니고요. 우리 다른 동지분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평가하시는 말씀에서 나왔던 건데, 야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걸 함께 맞는 비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비 올 때 같이 맞는 게 진정한 동지애고 그거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시가 있잖아요. 예. 어떤 시인지 좀 궁금한데. 함께 맞는 비, 신영복.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는 위로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통성대회를 하면 연대를 하시는 것도 있고 항의를 하시는 것도 있는데 제일 꽃이라고 하면 또 육동 아니겠습니까? 육동? 보여주실 거죠, 오늘? 준비를 네, 완전히 그럼요. 단단히 하고 복잡하고 오셨다는 얘기를 왜 복잡하고. 지금 때문에 못 추더라도 알겠습니다.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와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민주노총 23기 중앙통일 선봉대입니다. 역사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외세 간섭 없이 우리 민족끼리 해 우리의 힘으로 한반도 통일 8.15 샤바라 빠빠빠빠 우리 함께 힘을 모아 가보자 8.15 자주평화 통일대회 모여 8월을 뜨겁게 소리를 질러봐 평화와 통일을 빠빠빠빠 미국을 반대해 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빠 전쟁을 반대해 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빠 헤이! 헤이!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요. 나에게 통선대란 무엇일까요? 8월처럼 산다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약해지고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뭔가 어떤 변화들을 좀 만들어줘야 될 시기다. 왜냐하면 거기에 최대한 좀 복무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에서 8월처럼 산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통일선봉대란 일단 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학교라고 생각하고 저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미래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뭔가의 구조적인 그런 여러 불합리한 것들 사회적, 경제적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과연 이걸 떼놓고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꼭 통일 선봉대회가 아니더라도 이 통일에 대한 활동들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와 학교라고 생각했던 거는 소위 노동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저는 이 통일 선봉대회를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하는 그런 동지애나 그다음 연대, 단결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시 한번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뭔가 좀 부족하거나 힘이 필요할 때는 저는 통선대를 가보시라고 권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그런. 내년에는 올해는 두 분이 완주를 하셨지만 내년에는 좀 더 한 분씩 하면 늘려가는 거 플러스 운동을 하면서 그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정용 동지, 이승현 동지, 김민영 동지 고맙고요. 예. 다음에 볼까요? 네. 원투펀치 화이팅! 감사합니다.